갑시다. 재밌는 짤인데요. 그림 보시면서 하나씩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광화문에서는 동십자각, 이렇게 광화문을 마주 봤을 때요. 오른쪽이 동십자각, 왼쪽이 서십자각인데 주로는 큰 집회는 동십자각 쪽에서 하는 거고 좀 작은 집회는 서십자각 쪽에서 많이 합니다. 자, 오늘도 7시에 아마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대부분 다 저쪽으로 지금 가신 상황이에요. 의원총회 끝나고. 자, 지금부터 진짜 재밌는 짤이에요. 만화의 패러디죠. 지금 젊은 청년들 둘이 탄핵 지금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얘네 정시 퇴근하는 건 알아? 그러니까 난 한숨도 못 자는데 테니스도 친다더만. 역시 공무원은 개꿀인가 하면서 지금 헌재를 비아냥거리는 네. 야 니들이 지금 정시 퇴근할 때야? 이런 거지. 아니 윤석열이 한 말 기억 안 나세요? 필요하면 120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쉬면 된다. 120시간 일하고 선거하고 쉬단 말이야 이것들아. 그러니까 가드가 붙어서 불편하다더니 빨리 선거하면 되잖아요. 진짜 임미애 의원님 같은 분들은 내가 봤을 땐 일 중독에 가깝거든요. 더군다나 내가 선출직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그 연봉 이상의 것을 해야 되게 직성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 투잡이시잖아. 아 그러네요. 네, 투잡이. 아니 근데 겸직 금지잖아 공무원. 아니 농업은 괜찮아요. 농업은 괜찮아요? 네. 아니 그리고 제가 경영체 등록을 그렇게 되면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여서 농사는 짓지만 신분으로서 법적 지위가 농민은 아닌 거예요. 그냥 남편의 보조. 그렇죠. 그럼 도와줄 수 있지. 그건 상관없죠. 경찰관이 자기 부인한테 치킨집 열게 하고 퇴근하고 도와주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헌재 앞에 가서 저희 농해수위하고 산자위 의원들이 기자회견하고 거기서 피켓팅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시간이 8시 반이었는데 9시 가까이 되니까 한 8시 40분쯤 되니까 그 검은 차가 들어왔는데 제가 차종을 잘 몰라가지고 G90이래나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비싼 거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헌법재판관들 지금 출근하는 차량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큰 피켓을 아주 높이 들었거든요. 그 G90도 우리 세금이다. 그러니까 네. 거기 차에 기사에 경호원 그런 게 너무 이제 일상적으로 출퇴근하는 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긴 한데 그럼 오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그러니까. 선고해달라고 요구하는지를 분명히 볼 텐데 그들 눈에는 이들의 함성이 안 보이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네요.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초등학교 학부모들도 나와가지고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하고 아이들을 좀 지켜달라 뭐 이런 조그마한 피켓을 들고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국민이 지금 당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역사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가 오시기 전에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게 그 주체가 대통령이라면 행정부 소장이라면 네. 그게 해제된 이후부터 그 국무의 결정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법을 만들었다고요. 이게 개헌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합니다. 요즘. 그렇군요.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부 수반이 내란을 획책했는데 그리고 저질렀는데 그 밑에 사람이 그것도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공무원이 그 직위를 계승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맞습니다. 네. 예. 저는 한 가지 더 있다고 생각해요. 배심제, 참심제 반드시 도입해야 돼요. 언제까지 판사가 어떤 판사가 성향이 어때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 손꼽는 거 저는 이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그 힘도 저는 국민들이 찾아와야 된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선고는 됐고 지연된 이유를 공개하라.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왜 지연됐는지 언제 할 건지 지금쯤은 알려줘야죠. 솔직히 말해. 기각 그렇죠. 의견이 3명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선고 못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주면 되잖아. 맞아요. 문영배 재판관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것을 더 이상 미룬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러니 선고 날짜 정하고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합의가 안 된다면 그냥 이 상황을 국민들한테 그렇죠. 네. 공개하는 것이 맞죠.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니 한덕수 그때 공개했잖아.
그 일차시키고. 언제까지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 너무 거만해요. 음. 공보관도 나와가지고 오늘 없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우리가 그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게 말이 맞지요, 되나요? 정답. 이게? 없애야 돼. 헌법재판관도 탄핵할 수 있다면서요. 당연하죠. 공무원이니까. 네. 지켜봅시다. 자, 다음 전우영 박사 SNS. 헌법재판관 일부는 민주주의가 무너져도 자기들의 무기인 법치는 온전할 거라 믿는 듯합니다. 하지만 한 체제가 무너지면 그 체제와 결합한 법치도 무너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식민지 체제가 무너진 뒤에도 식민지 법치는 살아남았다고 믿기 쉽지만 한동안 학살과 무법의 시대를 거쳐야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법치주의도 무너집니다. 이 논리로 보면 전우영 박사를 이길 사람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섹스피어 비극 중에 그 헨리 3세라고 있어요. 네. 헨리 3세, 헨리 6세든가 아무튼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반란을 일으키고 모여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모든 법조인을 죽여라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사회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게 법이거든요. 어떤 사회가 바뀌게 되면 그 사회의 근간을 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법조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인간들이 법조인들이거든요. 이 법이라는 틀이 없어지는 순간. 법조인 아니세요? 저 의사예요. 의사 겸 변호사. 그러니까 왔다 갔다 저거예요. 하시는 그때 달라요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맞습니다. 직업 다양하신 분들 많네. 농민이자 국회의원 이렇게. 그때 달라요 이런 거 같아. 저게 기회주의죠 이게. 법조인이 부끄러우면 난 의사야 그러고. 아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포고령에 다 들어가 있어. 의사 처단. 포고령에 둘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자,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공감했어요. 아직도 날 안 풀리고 눈이 내리는 이유. 왜 탄핵의 바람은 겨울에 올까요? 그 끝은 범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너무 많아요.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댓글 시인들. 그러니까 선고가 안 내려져서 지금 추위가 안 끝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지난 주말에도 눈 내렸잖아요. 엊그저께. 날씨가 놀랍습니다. 네. 맞아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SNS 이종필님이라는 분이 올려준 SNS입니다.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2025년 헌법을 준수하라. 법 좀 지키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전태일 여사가 1970년에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스스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아니 이건 말 안 해도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법 지켜, 헌법 지켜 이런 거.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한덕수를 기각시킬 때 위헌 위법한 건 맞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야라고 하는 게 윤석열까지 기각되면 헌재의 자충수고 윤석열을 파면하면 헌재의 빌드업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일단은 자 한겨레 20일 표지인데 한번 보실래요? 엘리트 관료 민낯 드러낸 헌법 파괴 100일 막장의 대행들. 무능한 세 사람이네요. 아니 무능한 아니고요. 교활한 세 사람이에요. 교활한. 저는 대단히 교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교활한 거죠. 네. 이게 만약에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바로 진압돼가지고 국민들이 화나가지고 싹 쓸어버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윤석열 배신할 자들이야. 내란이 길어지면서 그 카르텔 안에서 얘들이 내란에 동조하게끔 정신 차리게 만든 시간을 본 거예요. 내란 세력이. 기회주의자들이죠.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한국만표인데요. 지금 이 헌법으로 가는 그 레드카펫에 마은혁 임명이라고 하는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큰 구멍이 뚫렸네.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란이 지금 3차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1차 내란은 윤석열과 김용현이, 2차 내란은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지기현이, 3차 내란은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이. 물론 추정치긴 합니다. 3차 내란은.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이제 그럴 것 같네요. 되게 의미심장한 거죠. 헌법을 지켜야 하는 헌법 재판관들이 저기에 올라갔다는 거는 맞아요. 네. 저거는 매우 네. 의미심장한 거고 저들이 저거를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각할 때면 해봐. 대신에 이름 걸고 해. 어떤 논리로 기각을 시켰는지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건데, 그 다음 가겠습니다. 까맣게 탄 산처럼 보이는 걸 알고 봤더니 헌법재판소의 자고 실루엣이었습니다. 네, 자고 있거나 테니스 치거나. 네, 자고 있잖아요. 지금 저거는 Z 가는 거 보니까 자고 네. 있습니다. 지금부터 헌재는요, 내란 공범입니다. 공범입니다. 결과를 안 내리는 것 자체가 공범이라고요. 내란을 진압해야 되는데 마지막 내란을 진압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결론 안 내리니까 내란이 계속되고 있으면 결국은 공범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옛날부터 왜 사조지라 그래가지고 경찰은 쫓아와서 조지고 검찰은 불러다 조지고 판사는 늘려서 조지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지. 지금 질질 늘리고 있잖아요. 국민 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경인 만평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우주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재판관들, 이게 이재명 대표 어제 SNS에 올라온 문구고요. 근데 나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만평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내각 줄탄핵 예고에 국정은 깃털 같냐 이렇게, 사실은 약간 일부 매체들이 노골적으로 만평 쓰는 사람들이 반 이재명 반 민주당인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보면. 근데 무게가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까고 싶어서 하는 거죠. 저건 줄탄핵에 대한 오해와 프레임으로 네, 저런 만평 만들어내는 맞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민주당 국회의원분들. 한덕수건 최상목이건 탄핵한다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나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냥 밀어붙이세요. 지금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분노대로 행동할 때다. 전 그렇게 보고요. 이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발견된 피켓인데 국민투표로 뽑았으니 국민투표로 파면하자. 저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왜 헌재가 결정을 합니까? 근데 개헌을 하실 때 파면 관련한 거는 국민투표를 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다음 박근웅님, 건웅님 박건웅님, 에이 설마 계엄을 하겠어요? 계엄 에이 설마 내란 소개를 풀어주겠어요? 풀어줌. 에이 설마 2차 계엄을 하겠어요? 2차 계엄 준비 확인. 에이 설마 헌재 판결이 4월까지 가겠어요? 4월로 넘어감. 에이 설마 윤석열이 돌아오겠어요? 아 어떡해. 이건 안 됩니다. 아이, 전 못 돌아와요. 네, 진짜 무서워요. 저는 이건. 저건 돌아와서도 안 되지만 저는 못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돌아오는 사태가 되면 대한민국 네.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고 완전히 보는 게 붕괴가 맞죠. 된 거고 윤석열이 돌아오는 시스템이나 그 시스템을 전속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렇죠.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 그냥 붕괴시키는 게 맞아요. 자, 오늘 3월 31일 날 여기서 저는 말을 안 한 네, 걸로. 예, 네. 영연백 1억 6천만 원어치 떠구매했다고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불안한 겁니다. 시신 운방용 백을 왜 이렇게 계속 구입을 하느냐. 1억 6천만 원어치. 나라장터 들어가가지고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계약 체결 일자가 지금 3월 31일자로 되어 있는 거를 캡처한 거거든요. 아니 왜? 왜 사냐고. 그러니까 훈련해서 뭐 훈련 대비용이라고 그러는데 훈련해서 우리가 무슨 뭐 한미연합훈련이나 무슨 훈련하면은 뭐 사상자가 뭐 최소 몇백 명, 몇천 명 나옵니까? 그런 훈련은 잘못된 훈련이에요. 훈련해서 사람 다친 사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교정 과정에서라든지 뭐 어쨌을 때 사람이 다친다고 해서 영연처리백에 넣나요? 아니면 병원을 데려가나요? 그렇지. 병원 데려가서 병원 데려가거든요. 부모님 확인하고 다 하잖아. 영연처리백에 넣는 거는 적군을 넣을 때요. 적군. 전쟁터에서 영연처리백은 아니 아군이 총에 맞아가지고 시름하고 있으면 병원 데리고 가지. 근데 적군이 죽은 것 같으면 의료 서비스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넣는 거예요. 이 영연처리백을 이렇게 구매를 했다는 거는 이자들은 국민이 적군인 거예요. 그러네. 아, 저 안엔 적군만 넣는다. 보통은 네. 적군을 넣죠. 그러니까 보통. 이미 죽인 상태를 그렇죠. 가정하니까 예. 영연백이 막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의료 자원을 아군한테 쓰기도 아까운 그 고가의 의료 자원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적군을 보통 쓴단 말이에요. 그러네. 근데 얘네들이 왜 이걸 샀을까? 우리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수도무대 독을 탈까, 폭탄을 했을까, 그 수용소 같은데 사람들 대량으로 사망 이거 상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이 있었던 뜻이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밥 먹고 올 때 간혹 이 건너편에 있는 대방 아트센터를 앞을 지나오잖아요. 대방아트센터. 저게 이제 원래는 탈북민들 취조했던 곳인데 정문에서 보면은 창문들이 다 가려져 있잖아요. 거기에 일단
임미의원 같은 분들 국회에서 수고해가지고 거기다가 일단 가두려고 했다는 그 장소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건너편에. 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사람들을 수천 명 죽이겠다라고 음모를 꾸미는 자. 제정신은 아니고 사이코패스라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가끔씩 요즘에 그 무슨 형사들 수사 프로그램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한 명, 두 명 죽인 건 요즘에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모방 범죄가 생길까봐 그냥 사건 처리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 5천 명, 뭐 10,000명 이렇게 죽일 생각을 했다는 건요. 사실은 살려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한 명 못 매달릴 때는 뉴스 나올 거예요. 그러네요. 예. 다음 한번 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SNS입니다. 지금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지금 카메라 프레임 네. 안에 보이는 건 왼쪽 사람이 가해자처럼 보이지만 전체 그림으로 보면 오른쪽 사람이 가해자인 거. 그렇죠.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작인가요? 아닌가요? 국민의힘은 부디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되게 유명한 거죠. 이번에 대표가 당한 게 딱 저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순화시켜서 올리셨어요. 좋은 거 많은데. 뭐 인상 풀고 비번 풀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좋은 거 많은데. 그 지난주에 다 소개해드렸는데 진짜 네. 그건 너무 재밌더라고. 네. 자, 그 니들이 웃고 있을 때는 하실까봐 오늘은 안 가져왔습니다. 참, 다음 지금 이제 이것도 이재명 대표를 까는 것 같은 이런 건데 지금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저승사자가 일단 패스 선거법은 이제 휴지통에 넣는다 이런 거예요. 아직 뒤에 위중교사 대북송금 대장동이 남아있다. 근데요. 그렇게 많은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온갖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3, 4년 털어서 증거 안 나오면 없는 거예요, 사실. 윤석열도 좀 그렇게 털어주세요. 아, 한동훈이랑. 그러니까 뭐 대장동에서 유죄 나오겠지, 뭐 백현동에서 나오겠지, 성남 FC에서 나오겠지, 쌍방울에서 나오겠지. 택도 없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카운터스 극우 추천자 요즘에 열일하시는 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극우 유튜버 시청자 수가 비정상적으로 급감했다는 이야기. 네, 매일신문은 세이브코리아 집회 시청자 수 최대 18만을 기록했는데 현재는 3천. 진짜요? 네. 저 너무 반가운 소리네요. 신남성연대는 2천대. 박원석 등 정광훈 유튜버도 1천을 못 넘은. 특히 학고인데 1천 넘던 애들이 100명대. 학고라는 게 뭐냐면 저 학고방. 약간 이제 별로 없는 네, 조그마한 유튜버들. 정변 TV 이런 거 있잖아. 봇 돌리던 거 중단됐나 봅니다. 이렇게 급감한다고?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저렇게 중단이 된 거죠? 일단 돈이 없는 거. 아, 그거는 지금 드러나고 그거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당 주는 장면은 되게 많이 잡혔었거든요. 네네. 저번에 목용종 의원 그 자리에 나왔을 때 시청 옆에 식당을 갔더니 너 돈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온 얘기가 그쪽에 지금 바닥이 났다 돈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봇을 돌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유튜브에서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 바로 이런 계정들은 다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계속 적발돼서 이거 오래 못 갈 겁니다. 네. 자, 다음 내 채널하고 비슷해지겠는데? 자, 다음 여러분 그 변의사 정변 채널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저렇게 볼멘 소리 하고 우리가 아니시잖아요. 아이, 진단반 하는 소리죠, 무슨. 자, 중앙일보 박용석 만평인데요. 지금 뭐 하다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민주당 멱살을 잡으면서 이 옆에 이 김어준 공장장까지 지금 내란 선동으로 고발한다고 하는 요건데 아까도 그 임명원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김어준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딱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역할을 하는 거는. 일부러 김어준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세요. 본인이 좀 좋아하겠네요. 자, 그러니까 중앙일보나 예를 들면 지금 보수의 무슨 뭐 정신적 지주랄까 이런 게 있어? 없죠. 없잖아요. 김어준은 그냥 김어준이라고 하는 시그니처는 지금 내란을 들어서면서 뭐랄까 약간 신화가 되고 있는 거 분명히 있어. 김어준을 끌어들인다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그럴 일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우, 실시간 동접자자 수 보면은 엄청나죠. 아이고, 그래도 그야말로 저 극우의 희망 전환길 뉴스가. 아, 이 속보가 맞는 것 같은데요. 속보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법 법사 소위 야당 단독 통과. 이게 오늘 왜냐면은 그 6시부터 이성윤 의원 나올 차례였는데 이것 때문에 일정이 없어졌거든요. 네. 오늘 법사위가 있었군요. 여러분 그다음에 소방관들
물론 이게 일시적인 걸 수도 있는데 불끈 소방관들한테 지급된 밥이 저거라 그러면 우리 화내야 되지 않아요? 저게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누가 근데 할머님들이 뭐 많이 오셔가지고 싹 쓸어 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근데 그분들도 피해자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준비가 어렵겠지만 소방관들은 좀 더 잘 챙겨주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왼쪽 상단에 약간 깻잎 장아찌 같은 거 한 두세 장 있고요. 네. 김치 하나에 밥을 저렇게 먹인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 근데- 정도 살아요? 근데 저게 뭐 해놓은 반찬이 미리 소진이 되어서 저 정도가 어쩌다 한번 나왔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번에 제 남편도 이제 산에 잔불 정리하러 갔잖아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밥을 먹는 거나 아니면 내려와 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 못 먹었대요. 배는 너무 고팠는데 못 먹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밥을 주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안 좋다는 거죠. 안 좋죠. 처우가. 좋았으면 어지간하면 제가 집에서 밥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잘 먹어요. 남이 해주는 밥 맛있지. 네, 그런데 오죽했으면 그 밥을 다 못 먹겠나 싶은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돈 다 자, 어디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능하다는 게 그다음 건 보지 봐요. 윤석열 정부 1, 2년차 주요 ABB네요. ABB를 아예 안 쓰고 주로 썼던 ABB가 대통령실 이전에 650억, 해외 순방 등 532억, 그다음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500억, 물가 대응 김장 재료 225억 이 정도 빼고 나서요. ABB를 너무 안 써가지고 불용 처리되니까 민주당이 아예 안 쓸 것 중에 진짜 안 쓸 것만한 것만 삭감을 했더니 ABB 삭감해서 산불 대응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실제로요. 재난을 대비하는 건 ABB가 아니라도 왜 행안부라든지 다 있어요. 그럼요. 다 있어요, 그게. 당연하죠. 거짓말이에요. 저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이 확인한 예산은 한 4조 8,70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긴급하게 쓸 수 있다라고 네. 저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좀 그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안 쓸 것 같아서 삭감하고 뭐 잘못된 걸 쓰는 거 같고 필수적인 것만 놔두고 삭감을 했는데 얘네들은 혹시 이미 다른 데 다 써버린 게 아닐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필수적이지 않고 그분이 생각했을 때 필수적인 뭐 토니 사료값 뭐 이런 걸로 다 써버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기 예비비에 해외 순방 등 정상 외교 2023년도 532억 저거 저런 데 쓰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저기 정상 외교 위해서 해외 순방을 할 때는요. 저거는 적어도 1년 전에 네. 이미 계획이 다 잡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예비비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정상 외교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저 일정이 잡힌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래서 우리가 왜 이 외교차 해외 순방 나가는 거를 예비비를 땡겨 쓰냐 이러면 안 된다. 이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좀 삭감한 거죠. 자, 명품 거리에서 오빠들한테 호객행위 당할 때 그 돈은 자기 돈을 썼을까요? ABB를 네. 썼을까요? 예비비 같아.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최상목 이거 이제 문제 많죠. 국회에서는 외환 이거 진짜 안정 열받지 문제 않나요? 없다면서 진짜 문제 네. 많죠. 네. 외환 안정 문제 없다면서 뒤로는 강달러에 투자하는 저런 게 바로 나라 팔아먹는 거 아니 아닌가요? 저거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저거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봐봐요. 밑에가 더 중요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고환율 위기 때마다 강달러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자기의 투자를 위해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결정도 환율 할수 있는 방어를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그런 거죠. 것도 있고 어. 내부 네. 정보를 이용한 거잖아. 또. 그러니까 맞아. 내가 근데 돈을 벌려면 강달러에 달러. 투자하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과정이라면 근데 그자가 경제부총리라면 저 사안 하나만으로 탄핵 사안 아닙니까? 아니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이 이랬다고 생각해봐요. 아이고, 아마 난리 업무상 났죠. 배임으로 580군데 정도 압수수색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총사령관인데 그리고 아니 저는 이거 보고 기겁을 한 게 미국 재무상에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채권을 사는데 2억 원어치 채권을 사는데 야 누가 샀냐 봤더니 대한민국 경제부총리인데요. 그러면 미국 재무부에서 걸 때린다. 무슨 사인으로 받아들였겠어요 그거를? 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로는 이제 국내 국채에 투자를 했을 때와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을 때 그 이익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익이 얼만큼 실현되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 사람의 철학이
그리고 경제부총리로서의 자질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완전히 아니 기본 공무원들도 일반 공무원들도 이렇게 배임적 행위를 누가 하겠냐고요. 자기가 지금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삼성 임원이 하이닉스 주식 샀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탄핵 사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걸 보고 내 개인 재산을 화가 분리돼 국가는 손해를 봐도 돼 이지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너무 단신 처리돼서 지나가는 네, 것 같아요. 네. 이거 지금 광화문에 매달아야 될 네,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 경향신문 만평이 그런 내용이에요. 외환 위기급 고환율. 근데 최상목이는 지금 미군 채권 사가지고 불난데서 그걸 굽고 있어. 산불에 구워 먹고 있네. 그렇죠. 총력 대응 중이라고 하면서.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소위 가짜 보수 세력이 저런 얼굴인 거예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실속 챙기는 거야. 파렴치하죠 저런 네. 거 보면. 그리고 이거 투자 시점도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이거 투자 시점이 내란 전이라면 12월 1일이라면 근데 저희가 그 언제 이거를 샀느냐 싶어서 저희가 답을 안 하고 요청을 있다. 하고 예. 했는데 재산 공개 때도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미국채는 저희 재산 공개 때 그게 들어가지 대상이 않아요. 아니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지금 1년 사이에 심우정 재산이 23억 불었거든요. 1년 사이에 최근까지. 근데 대부분 다 미국 미국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등록 요건이 아닌 거예요. 환장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내는 그래도 애국심을 가지고 삼성전자 어려울 때 산다 그래서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모두 다 공개해라. 막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 주식 소위 국장 탈출해서 미장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얼마나 경우는 그냥 빡쳤으면 두는 거예요. 이재명을 만났겠어요. 재영이 형이.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한덕수가 최상목한테 이렇게 살짝 뭘 채권 건네줍니다. 살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이러고도 남을 쪽지 정부. 채권 살까? 쪽지란 편 또 나왔다. 아. 진짜 계엄 그래. 때도 쪽지라고 이야기했었죠. 저 쪽지는 3번 접혀 있었습니까? 2번 접혀 있었습니까? 여기 이제 그 한덕수 앞에 있는 모니터에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어보네. 채권 살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국민들이 알면 이 정권은 보수할 진보할 거 없이 그냥 탄핵시켜 버려야 돼. 진짜 나쁜 놈들이야. 다음 이게 이런 거죠. 윤석열 파면 늦어지며 다시 커진 국가 신용 위험도. 윤석열이 나라 말아먹고 있다는 이야기죠. 헌재도. 다음 한번 볼게요.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마감 저 어떻게 강동구에 되는지 싱크홀 났었잖아요. 근데 네. 이게 계속해서 지금 서울 땅꺼짐 예측 지도라는 게 있는데 비공개했던 이유가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쪽에 아파트값 떨어질까 봐 공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땅꺼짐 지도는 왜 만들어? 뭐하러 만들어? 그러니까 저기 있잖아. 시민 안전보다 집값이 더 중요한 애들이야. 근데 저걸 지금 해명이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네 몰랐던 거 아니야라고 공격 받으니까 지금 내놨다는 말이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경고를 있었다는 했다면서요. 소리잖아요. 예, 징조가 있었고 그래서 지도도 만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고 집값이 떨어질까 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건데 네. 저런 시장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시장이 저렇게 대답하면 부끄럽죠. 저는 예.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 장제원이 이제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골 때려. 공개 출석했어요. 공개해야지 왜. 오늘 보니까 그 고소한 비서가 동영상 등 증거를 제출했다고 해요. 그 동영상이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호텔 방에서 장제원이 뭐 심부름을 시켰다거나 뭐 이런 등등에 찍혀져 있는 영상하고 당일에 본인의 속옷과 이런 것들까지 다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빼박인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몇 년 전에 고소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권의 실세이다 보니 결국 덮일 것이 두려워서 지금 탄핵 국면에 고소한다 그러는데 저 피해자 분 보면 어떤 것도 나쁜 의도는 없어 보여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진심 어린 사과, 명예회복, 장제원 처벌을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엄청 네. 고통 받으셨겠죠. 다음만 근데 저런 보겠습니다. 짓을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네. 국민 훈계하듯이 맨날 그런 소리 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한 것 뻔뻔해. 같아요. 장재훈이가 네. 그 안희정 지사 막 비판했던 게 이 사건 이후예요. 참.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시력 검사 했는데 검찰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글씨가 클수록 안 보이는 거야. 김건희, 김학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보이는 거야. 김수남, 윤갑근, 네. 박영수. 사실 국민들은 있잖아요. 지금 김건희는 좀 숨긴 했는데 요런 머그샷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이 윤석열 정권이 망가지는 거. 근데 너무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괜찮나요? 본인 어때요? 확인 되나요? 아니 이거 이렇게 되면 출국 못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번 내란이 김건희를 위한 내란이라는 게 합리적 추정이잖아요. 김건희 뭐 특검이나 뭐 명태균 게이트나 이런 거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고 내란 일으켰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김건희 처벌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근데 이 사진이 자기가 아니라면 왜 아니라고 말을 안 해? 넘어가세요. 아니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부인 이야기가 아니고 잔인하시군요. 저렇게 생긴 김건희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잠깐만. 나는 지금 이분 현재 분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저때 이름은 저게 아니었습니다. 아, 그러네. 아 그러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교보문고 1위 책이 저 제목이래요. 아직도 악어와 악어새 이야기를 믿어 하는 건데 저게 이화영 부지사 이야기를 다룬 책이래요. 그러니까 악어와 악어새 이야기를 믿어라고 하는 말은 악어는 검찰이고 악어새는 거기에 이렇게 3인성호 해가지고 우리 쪽 사람들이 유죄 만들어주는 아 그런 악어새 이야기였구나.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 딸이 쓴 책 그러니까 아니에요? 딸이 네, 딸이 쓴 수의사가 수의사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게 아 그런 거였어? 책이에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아 그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건 자유입니다. 아. 그건 자유예요. 아니 그렇게 해석한다고 미안해.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아, 난 또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네. 저도 안 믿어요. 악어하고 악어. 아니 저 책 제목에서 그게 느껴진다고. 그럼요. 아 그건 저도 느껴집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그래? 아니 느껴져요. 저도. 내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내가 이 책이 딸이 안 썼어요라 그랬어요? 아니 이 책 제목에서 이렇게 느껴진다고. 아니 느낌이 와요. 저도. 아, 느낌 좋아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변호인들이 쓴 책이 있다는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넘어갈게요. 자 권성동 이재명 세력 내란 시도 헌재 임기 창조는 입법 쿠데타 그걸 지금 오늘 민주당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하나 하고 있는 중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서 임명을 안 하면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그저 한덕수나 이런 데서 거부권 행사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맞는 이야기잖아. 국가를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 그렇죠. 원성동 열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니 할 줄 아는 말이 구테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구테타는 지들이 제일 잘하면서. 그러니까 저 말들이 먹히겠냐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윤석열 탄핵 반대를 바라는 국민이 지금 반대로 한 60, 70% 나오면 민주당이 하는 모든 행위는 역풍이겠죠. 근데 윤석열을 빨리 파면시키라고 하는 게 국민의 3분의 2인데 저런 말들이 먹혀요. 아무 의미 없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성동이는 최근에 하는 행보를 보면 사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국회의원 초선들 인미의원 포함이에요. 70명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김어준을 내란으로 고발하잖아요. 근데 현실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내가 봤을 때 권성동이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근데 열혈 중앙. 근데 민주당에서 이거 무고죄로 맞고서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아니 위험한 거 검토한다. 검토한다 그랬어요. 아니요 위험하지 않아요. 자, 사실. 그다음에 이제 둘 다 안 위험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망한 집을 봤더니 명언 집이더라. 저번에 저 책의 새날 인터뷰 내용도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또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이거. 좋았어. 근데 권성동의 속마음은 저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보여드린 적 있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후배 재명아, 우리 당은 비록 무너졌지만 너는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은 이제 너뿐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 국민을 위한 길을 열어라. 역사에 너의 이름이 희망으로 남기를 바란다. 이번에 저 서해 수호의 날도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랑 굉장히 밝은 웃음을 취하니까 무죄 축하한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권성동이 최근에 하는 거 보면 뭔가 일리 있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무 위키에 친명계 주요 정치인 해가지고 권성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새 정부에 내 자리 하나 없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질투를 하는 분이 한 분 나왔어요. 박찬대 최고. 중앙대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중앙대죠? 지금 편입되나요? 서러워서 못 살겠네 진짜. 그러니까 중앙대 세상에. 동문끼리 네. 그 뭐 권성동이 이재명 대표를 막 위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 박찬대 최고 아니죠 원내대표가 좀 부러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재미로. 밈으로 네. 하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그럴만하네요. 친명계 편입됐다는 거 아주 놀랍네요. 그 다음에 이 다음 거는 뭔 표냐면요.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8회째가 지난 3년 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저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의 투표율하고 둘 다 사전투표예요. 격차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서울 구로구만 해도 마이너스 12.35%예요. 사전투표만 놓고 봤을 때.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화재, 내란 이런 게 약간 묻힌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홍보도 안 돼서 자기 동네에 선거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뭐 경상도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당선 많이 되면 이게 마치 민심인 것처럼 오독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압승해야 됩니다. 네. 예. 설사 경북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상당한 의미 있는 득표를 얻어야 맞습니다. 예. 그래야 되는 선거인 거죠. 지금 보니까 경북 김천시장 뽑고요. 네. 그쪽에서는 경남 거제시장 뽑고. 거제시장은 저희 지금 네. 이기고 있는 걸로 네. 나와요. 여론조사. 근데 문제는 투표율이 높아야 이긴다고. 그렇죠. 그렇죠. 젊은 그다음에- 사람들 투표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광역의원은 대구 달서구, 네. 인천 광화군, 대전 유성구, 경기 성남, 경기 군포, 충남 당진, 경남 창원시 이렇게 다 광역이고요. 기초의원은 서울 중랑구, 서울 마포구, 서울 동작구, 인천 강화, 전남 광양, 전남 고흥, 경북 고령, 경남 양산, 그리고 중요한 건 부산시 교육감까지. 근데 투표율이 좀 너무 낮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내란이 길어지니까 상당수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전투표율이 저렇게 계속 낮아버리면 지금 현재까지는 수년 동안 높아진 추세였거든요. 사전투표율이 낮아버리면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하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려요. 그러니까 본투표로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워낙 이제 모든 이슈를 중앙에서 잡아먹으니까 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있는지 잘 몰라요. 저도 김천도 가고 고령도 갔는데 사람들이 이 선거에 대한 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자, 알겠습니다. 재밌는 짤이었습니다.